이제 더 이상 남의 걸 쓰고 싶지 않았어. 부끄러웠어. 자, 일단 오늘은 가정법을 먼저 할 거고, 포인트 1 보시면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옛날에 많이 했었던 건데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네, 포인트 2는 가정법과 조건절의 차이. 조건절은 이제 그냥 현재 형태를 가정하는 거고, 가정법은 뭐 과거 사실이나 과거, 뭐 현재 사실을 반대 가정하는 거 이런 거 볼 건데, 그 페이지 어디냐면은 57쪽 펴보세요. 여기 제목 부분을 펴보시면 뭐가 많이 나와 있어. 자, 일단 첫 번째는 직설법과 가정법의 차이인데요. 가정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없는 사실을 가정하는 거잖아. 근데 가정법은 반대 사실을 가정하는 거예요.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거나 혹은 가끔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게 가정법일 거고요. 근데 이제 직설법은 뭔지를 볼 건데 가정법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자, if I were tall, 내가 키가 크다면 I could reach the top shelf. 내가 뭐 닿을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키가 큰 건가요? 안 큰 거죠. 얘는 안 큰 반대 사실을 가정하는 거고 요 놈은요. I am not tall. 내가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안 크다. 그래서 나는 닿을 수가 없다. 얘는 그냥 현재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렇죠? 얘는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직설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영어 문법이 잘 다루진 않아요. 가정법이 이제 문법 문제로 출제가 되기는 하는데 점점 빈도가 줄어들어서 고등어법에서는 가정법 많이는 안 나옵니다. 그냥 해석할 때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방금 읽은 그 if I were a tall 문장 있잖아. 나거나 이거 가정법 과거 같아? 가정법 과거 완료 같아? 네, 이는 가정법 과거고요. 그 밑에 있는 문장은 if he hadn't studied hard. 그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면 he wouldn't have passed the exam.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해석하는 요놈은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죠. 이 둘의 차이 이따가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가정법의 시제와 형태라고 있는데 가정법은 두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정법의 시제를 잘 맞춰줘야 돼요. 가정법의 시제를 맞추라는 것은 방금 했던 가정법 과거가 나왔다면 이쁘죠 그런 거 잘 보시면 되는 거고 과거 완료가 나왔다면 그 시제를 보면 되는데 가정법 과거는 이름이 가정법 과거긴 하지만 알고 계시다시피 현대 사실을 반대 가정하는 거야. 현대의 사실을 반대 가정할 때 우리는 가정법 과거를 써주겠죠. 예를 들어서 자, 이 괄호에 있는 문장 볼게요. 회색으로 써 있는 거. If it is not sunny. 지금 뭐 해가 없다. 그래서 밝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피크닉에 갈 수 없다. 자, 지금 시연아, 이 문장의 시제는 어떤 시제예요? 이 괄호 안에 있는 문장의 시제. 네. is, cannot, 현재네. 근데 얘를 이제 반대로 가정할 거야. 아까 해가 뜬다면 우리는 피크닉에 갈 텐데 이런 식으로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해서 if it were sunny 이런 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We could have a picnic. 그래서 개념 자체는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이 가정법 과거구나. 가정법 과거는요. 자, 가정법은 항상 한 시제 앞선 시제잖아. 봐봐. 현재 사실을 반대 가정한 게 과거인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실 반대 가정할 때는 if 주어 과거 동사로 써줄 거예요.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책에다 안 써도 돼요. 가정법 과거는 여기 자리에 과거 동사가 들어온다. if 주어 과거 동사 써주고 조동사도 주어 우슈쿠마라고 하죠.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들어오겠지. 요놈이 가정법 과거의 형태인 거고요. 가정법 과거는 다이나 무슨 사실 반대 가정? 현대 사실 반대를 가정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살펴보시면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if 주어 had pp야. 이유는 뭐지 얘는아? 여기 if 주어 had pp를 쓴 이유는 뭐예요? 맞아. 그쵸? 얘는 어떤 사실을 그럼 반대 가정하는 거야? 현재 사실이 아니라? 그치? 과거 사실. 옛날에 있던 그 과거 사실을 반대 가정하는 놈이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보다 이전 시제가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붙은 거고 방금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이기 때문에 한시 앞선 과거 시제 써준 것처럼 과거 사실 반대 가정이기 때문에 한시 앞선 과거 완료 동사 형태인 부주어 헤드 pp를 써줄 거예요.
if 주어 had pp 써주고 주절 주어 우슈쿠마 have pp로 써줄 거예요. 여기는 have pp로 써줄 거예요. 자, 여기에 have를 써주는 이유는 뭔데? 여기는 had인데 여기에 have를 써주는 이유는 예은아 뭐야? 여기에 있는 헤드가 더 먼저 있어서 또 맞아요. 여기 근데 그 조동사가 있잖아요. 우슈쿠마는 조동사다 보니까 동사 원형 써줘야 돼서 여기는 heve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막 외워도 되는데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맥락을 또 살펴보시면 가정법 과거 완료에 있는 첫 번째 괄호 문장 볼게요. We didn't 찾아니? We didn't. 볼게요. 자, we didn't 어디냐? We didn't take the earlier train. 우리가 빠른 열차를 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다. 자, 이 문장의 시제는 지야,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죠. 요 놈은 과거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탔다면 제 시간 도착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과거 사실을 반대 가정할 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라는 거고 형태는 어떻게 돼 그러면? 방금 했던 것처럼 if 주어 had if we had taken the earlier train we would have arrived on time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밑에 있는 예문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잘 쓰이진 않는데 이제 가정법 미래라는 놈도 있어요. 가정법 미래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매우 낮거나 완전히 불가능한 일일 경우에 가끔 쓰여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일이 거의 없어서 잘 안 쓰이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 로또 당첨 될 확률이 거의 없죠. 되면 저도 좀 주시고 거의 없을 텐데 자, if I should win the lottery.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should의 뜻은 뭐뭐 해야 한다잖아. 근데 여기서는 내가 로또에 당첨을 돼야 한다면이 아니라 내가 로또 당첨되면 나는 뭐 세계 여행 갈 텐데 형태는요 if 주어 그냥 should 동사 원형 써주는 겁니다.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쓰고 주절은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가 아니라 주어 will, can, may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근데 우슈크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한 개만 더 보면 가정법 미래 두 가지 경우. 첫 번째 should 쓰는 거,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쓰는 거. 혹시 모르니까 나 안 적을래. 그거 안 나오니까 안 적을래요?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쓸 수도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요거는 꽤나 그 독해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if 주어 were to 동사 원형, were to 동사 원형. 자, 예문 볼게요. if we 요거는 지금 if절이 뒤로 가 있는 거네. 여기 먼저 볼게요. 자, if they were to speak human language someday. 만약 그들이 인간의 언어를 어느 날 하게 된다면 이겁니다. 지금 were to 동사 나온 거 보이시죠? 주절 볼게요. We would be able to communicate with animals. 우리는 동물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were to 동사 원형을 써준 거야. 주절은 우슈쿠마 동사 원형 써준 거야. 얘는 문제도 거의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밑에 뭐라 써있지? 혼합가정법이라 써있는데 혼합가정법이 뭐죠, 여러분? 혼합가정법은 어려운 거 아니고 만약에 예문을 볼게요. 어디부터 볼까? if부터 볼게요. If you had finished your report yesterday, 네가 어제 네 보고서를 끝냈었다면 이거잖아. 어제 끝냈었다면 you could go out tonight. 너는 오늘 밤에 아니고 맞네. 오늘 밤에 나가 놀 수 있을 텐데 이거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끊어놨는데 이 앞부분에 있는 if절 있지. if절은 지금 민관아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가정법 과거예요. 형태가. 요 앞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가 쓰여서 그치? 우리 지금 형태로만 봐도 알 수 있고 해석으로도 봐도 어제 뭐뭐 했었다면이니까 과완 썼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요 뒷부분은 you could go out 주절 부분은 다이나 가정법 과거니 가정법 과거 완료니 요 부분은 가정법 과거네. 일반적으로는 사실 주절에 가, 과를 썼으면 부사절에도 가, 과를 쓰는 거고 주절에 가, 과완을 썼으면 여기도 가, 과완을 쓰는 게 맞아. 이게 원래 맞는데 우리가 항상 이런 말을 전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방금처럼 어제 했었다면 오늘 밤에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 그랬을 때 우리는 혼합가정법이라고 그냥 이름만 붙여놓은 거고 그 주절의 사실과 부사절의 사실이 다를 때 뭐 그럴 때 사용이 되는데요. 문제를 푸실 때는 이 혼합가정법이라는 놈은 언제 어떻게 우리가 풀 수 있냐면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 쓰세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꼭 있어야 돼요. 시간 부사구 힌트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멋대로 혼합가정법을 쓰면 맥락상 혼란이 생기는데 방금 여기처럼 어제, yesterday라는 과거 시간 표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만 혼합가정법을 쓸 수 있어요. 마음대로 쓸 수는 없고. yesterday가 아니어도 뭐 today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when I was young도 되고 상관없어요.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확인해볼게요. 가과완을 지야 무슨 사실 반대 가정이라 했지? 가과완은 과거 사실 반대 가정이라서 you didn't finish라는 과거 사실 온 거고요. 과는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이라서 you cannot go가 온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 있는 의미도 살펴볼 수 있다. 여기 넘어가서 58페이지 방금 했던 거 똑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 밑에 박스에 있는 그 예문 있죠? 거기 예언이가 있거든요. If every computer. 하면 돼. 오케이. 그렇죠. 이거 B입니다. 자, 형태 볼까요? if 주어 과거동사 주어 우주쿠마 동사원이요. 아, 요놈은 가정법 과거네요. 맞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 반대니까 해석을 할 때 큰 차이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약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이 갑자기 작동을 적을게요. 멈춘다면일까? 멈췄었다면일까? 시연아, 앞에 걸까 뒤에 걸까? 위에 걸까 아래 걸까? 멈춘다면이죠. 왜냐면 현재 사실 반대니까 이런 건 물어보진 않는데 뭐 답안지를 보거나 해석 보면은 좀 차이가 있어요. 멈춘다면은 현재 사실을 반대 가정하고 멈췄었다면 얘는 과거 사실 반대야. 여기선 지금 다 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멈춘다면 it would be the end of the world. 뭐 세상은 좀 끝날 것이다. 이런 식의 예문인 거고요. 네. 밑에 1, 2, 3,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1번 나건이가 넣어서 읽으세요. 오케이, 해석까지. 안다면 들을 텐데. 맞아요. 뭐 그 차이 없습니다. 2번 예은이. 해석. 음. 그치, 그치. 더 좋은 자석을 더 일찍, 그치, 맞아요. 더 좋은 자석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오케이. 3번 민건이. 오케이. 해석해볼까? 한 달에 한 명씩은 바꿀 수 있다면? 이거 맞나? 있다면 there would be four vampires 2 months later. 2달 후에는 4명의 뱀파이어가 있을 거다.
말 같지도 않은 예문이네요. 4번. Would you have 여기서는 Would you have quit your job then if your boss had moved you to another office? 해석할 수 있는 예문. 음. 음. 그 음. 그지? 너 다른 부서로 가면 너 그만둘 거냐? 이런 예문이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넘어가서 포인트 2를 보실 건데, 포인트 오른쪽 보시면 돼요. 방금 아까 했던 거예요. 또 가정법과 부사절의 차이. 요새 직설법 이거 안 물어봐요. 사실 잘 안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정법은 반대 사실을 가정하는 거고, 조건부 사실은 그냥 뭐뭐 한다면 우리가 알고는 if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형태는요, 방금 했던 것처럼 if 주어, 과거 동사, had, pt, 즉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를 표시해 준 건데 조건절은 어떻게 형태가 되냐면 if 주어, 과거, had, pp가 아니라 현재 시제예요. 왜냐하면 얘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반대 사실을 가정하는 거잖아. 근데 요 놈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을 쓸 때 우리는 그냥 조건절을 씁니다. 조건절을 쓰는데 주어, will, should, can, may 우주근무가 아니라는 거야. 예문을 보시면요, 지금. If you 현재 동사 혹은 과거 동사 your hands together quickly 네가 네 손을 빨리 이렇게 러브하면 you will get warmer 더 따뜻해질 것이다 이건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바로 한눈에 아 얘는 직설법이다 조건절이다 라고 해서 현재 시제를 하셔도 되는데 이게 맞아요. 사실 이렇게 푸는 게 맞고, 우리가 이 손을 이렇게 문지르는 거는 당연히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건절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뭐 한다면이라고 하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로. 1번 볼게요. 같이 할게요. If you live on the moon,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 괜찮은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달에 살 수 있나요? 없잖아. 그러니까 가정법 써도 되잖아. 오케이. 2, 3, 4, 5번 지금 해볼래요, 한번? 앞뒤를 잘 보세요. 현재 시제면 조건절. 오 마이 갓. 2번 다인이가 해볼까요? 이거 맞나 틀리나? 이번 아니구나. 이번 맞나? 아 맞네요. 틀려요. 어떻게 고쳐야 돼? 그냥 receive? S 붙였지? receives로 바꿔야 되는 거고 3번 지희야 맞나 틀리나? 맞아요. 4번 민건아 맞나 틀리나? 어디 고쳐야 되지? if you are로 고쳐야 되겠죠. 5번 예은아 맞나 틀리나? 틀려요. 어떻게 고쳐야 되지? asked로 고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사실 직설 조건절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as if 가정법을 볼 건데요. as if 과거 가정법 똑같아요. 똑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as if는 해석만 달라져.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서 사실 왜 굳이 따로 나눴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치 뭐인 것처럼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는 건데 그것도 똑같이 가정법 과거라는 놈이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겠죠. 우리는 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다를 테니까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의미로 주절의 시와 같은 시점을 반대 가정할 때 똑같아요. 반대 가정할 때는 과거 동사가 오고 한 시대 앞선 일을 반대 가정할 때는 헤드 PP가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문 볼게요. 자, thanks to the medicine. 그 약 덕분에 you feel, 너는 느낀다. 마치 as if you've been fine now. 지금 뭐인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the feeling is only temporary. 그 느낌은 그냥 일시적인 것 뿐입니다. 한번 일단은 풀어보실래요? 답이 적혀 있나? 아니지. 포인트는 이거야. 주절이랑 같은 시점이면은 같은 시점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면 과거동사. 한 시 앞선 시점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면 헤드피입니다. 책에도 적혀 있다시피 feel이라는 동사. 네가 마치 지금 괜찮은 것처럼 느낀다면 이거잖아요. 느끼는 거야 이거잖아요. 지금 주절 보시면 주절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제가 박스 친 부분을 봤을 때 as if로 시작하는 요 부분이 이제 부사절이겠지. 요 부분이 주절이겠지. 그 정도는 알죠? 지금 이 주절의 시제, 내가 느끼는 거랑 내가 괜찮다고 느끼는 거랑 같은 시제죠. 같은 시점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한 시 앞설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여기는 if you were 써주면 되는 거예요. 답은 were인 거고. 예를 들어 1번 밑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the athletes plays every match as if 어쩌고. 자, 그 선수는 모든 경기를 어떻게 뭐 플레이를 한대, 경기를 한대. 마치 뭐인 것처럼. 자, 주절의 시제가 지금 뭐죠? 주절의 시제? 요거 보면 되지. plays. 현재 시제는 선수가 이렇게 경기를 한대요. 마치 그가 파이널 매치인 것처럼요. 근데 얘가 경기하는 거랑 마치 이렇게 경기하는 거랑 파이널 매치처럼 경기하는 거랑 다른 시점이에요? 다른 시점이요? 아니지. 현재 경기를 하는데 마치 그냥 결승전인 것처럼 경기를 하는 같은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를 써줄 수 있어요. 나머지 한번 해봅시다. 2, 3, 4. 아거나 2번 했니? 엔젤라 넣어서 읽어주세요. 네. 해석해볼까요? 화원 중이네요. 하지만 그녀는 거기 없었다. 3번 시연이가 나가서 읽어볼까요? 네, 해석.
행동했다. 맞아. 응. 행동을 했다. 그러나 첫 번째 방문이었다. 첫 번째 시간이었다. 잘했어요. 지금 행동한 거랑 얘가 방문했던 거는 같은 시점이 아니잖아요. 한 시 앞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했고 그 다음에 4번 지희가 나와서 읽어봅시다. 응, 해석. 그냥 공중에서가 지는다. 그렇죠. 같은 시점입니다. 잘했고 5번 이건 오케이. 해석. 그렇죠. 맞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같은 시점 헤드 써주면 됩니다. 자, 그 페이지 58쪽 밑에 여백이 좀 있잖아요. 거기다가 글씨 나거리 조그맣게 쓰시고 조금만 줄여서 쓰시고 가정법 도치라고 한번 적어볼래요? 책에 안 써 있어서 가정법 도치라고 적어만 봅시다. 도치가 뭔지는 알죠?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걸 우리가 도치라고 하는데 가정법도 도치가 가능해요. 언제 가능하냐면 제가 예문을 일단 써놨어요. 가정법 과거라고 쓰시고 그냥 대충 예문 조금 써보시고 이 밑에다가 도치된 걸 쓰실 거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예문을 쓰실 거고 도치된 걸 한번 적어볼 겁니다. 시간 좀 드릴게요. 못 알아보는 글씨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If my computer were broken, I would buy new one 이라고 쓴 거고 If we had eaten the dessert, 우리가 디저트를 먹었다면 we would have felt full. 우리는 배불렀을 텐데 이런 예문입니다. 도치된 걸 쓸 건데요. 도치가 언제 되냐면 그냥 막 하면 되고 if을 지을 거야. 접속사 이렇게 생략을 한 다음에 주어와 동사 위치를 바꾸시면 돼요. 별로 하나도 안 하겠습니다. 되게요? if를 지운 다음에 이 주어랑 동사가 바뀐데 이렇게 도치가 되겠지. were 요 놈이랑만요. were my computer broken 여기까지. 나머지는 똑같겠지. 이렇게 도치해도 상관이 없어요. were my computer broken? 이라는 구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의문문이 아니라 도치된 가정법이라는 것을 독해를 하실 때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이런 구문이 나왔을 때 were 주어 동사 이렇게 하면 우리는 주절을 보고 얘가 가정법 과거인지 완료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모의고사에서 막 이게 나왔다고 해서 잠깐 멈춰서 얘가 가정법 과거인지를 막 판단할 시간은 없겠죠. 그냥 가정법인지만 아시면 되는 거고 얘도 똑같아요. if 지우고 had we 바꾸시면 돼요. Had we eaten the desser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 had 주어 PP도 도치된 가정법이구나 라는 것을 일반화 시킬 수가 있겠죠. 아, 외우라기보다는 가끔 이제 should라는 동사가 들어왔을 때도 도치가 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 도치가 될 수 있다. 한 개만 더 적어도 될까? 밑에 두 문장 쓸 거예요. 가정법 과거 표현 하나 있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 표현 있는데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교재가 뭔가 다 나와 있진 않아가지고 일단 원리 설명 말고 결론만 쓸게요. 가정법 과거에는 보이나? were it not for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were it not for 가정법 과거 완료에는 had
it's not been for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막 외워도 상관없다. 우리가 모의고사 이제 고1, 6월, 9월 혹은 고2부터 이제 슬슬 나오거든. 가끔씩 한 문장씩 껴있어요. Were it not for, had it not been for 이런 게 껴있는데 이거 뭔지 모르면 그냥 하고 지나가. 하지만 얘가 그냥 가정법이구나 알면 그래도 해석이 되는데 사실은 얘도 지금 도치된 거랑 형태가 비슷하잖아요. 얘도 어떤 문장에서 도치가 돼서 나온 결론만 적으면 얘는 이제 도치가 된 구문인데 밑줄 안 쳐도 됩니다.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were it not for 뭐뭐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얘 해석은 뭐뭐가 없다면 예를 들어 어떤 지문에 뭐 공기가 없다면 생물 종은 살아남을 수 없다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were it not for the air 이렇게 나온다고. 뭐뭐가 없다면. 근데 이제 뭐 밑에 건 어떻게 되겠냐? 뭐뭐가 없었다면 해야 되겠죠. had it not been for 하면은 뭐뭐가 없었다면 이렇게 없었다면 해석이 됩니다. 일단 들어만 두셔도 돼요. 지금. 가정법이라는 놈은 지금 뭐 했냐면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자 머릿속으로. 직설법과 가정법의 차이가 뭐였죠? 직설법은 있을 법한 일을 그냥 말할 때 쓰는 거고 가정법은 일어나지 않을 일 혹은 불가능한 일, 실현할 수 없는 일을 쓸 때 나타낸다. 가정법은 현재 사실 혹은 과거 사실을 반대한다. 현재 사실 반대는 가정법 과거 쓰고 과거 사실을 반대할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 쓰더라. 형태는 이러이러하고 혼합가정법이라는 게 있더라. 혼합가정법은 주절과 부사절의 시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앞에는 가과 뒤에는 가과와 뭐 이런 거 쓰는 경우도 있더라. 언제만 쓸 수 있다? 뭐가 있어야 된다? 시간 힌트 부사구, 시간에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아까 적어놨고요. 근데 이제 가정법도 도치라는 게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된다? if 지워서 주어 동사 바꾸면은 were 주어 pp, had 주어 pp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게 이제 일반화된 좀 굳어진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이 있다. 나중에 보면 그냥 기억하자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시간이 몇 시일까요? 시계도 하나 사야겠어. 네? 48분? 오케이. 그러면 지금 60쪽만 풀어봅시다. 60쪽. 아유. 언제 됐지? 궁금해서 했어요. 좋아.